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고들의 일머리 법칙이란 책을 가지고 왔어요. 지은이부터 할게요. 아이고. 1977년 제일교포 3세로 태어나 지금까지 줄곧 김무귀라는 한국 이름을 쓰고 있다. 게이오 기주쿠 대학 종합정책학부 졸업, 프랑스에서 MBA 취득, 대학 졸업 후 유럽계 금융기관의 투자은행 부분을 담당하였고, 미국계 컨설팅 회사, 미국계 자산운용회사에서 투자 애널리스트를 역임한 후 홍콩으로 옮겨 아시아 일대의 사모펀드에 종사했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를 구사한다.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 작가로도 알려져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책은 여러 한국인 친구를 만나면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한 자신감을 잃은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이 책이 자기 긍정감을 높이고 새로운 일의 방식을 고안하여 자아 실현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한국이 싫다며 국외로 나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일본에 머물렀을 때 인시아드 유학 시절 알게 된 한국인 친구들이 도쿄에 놀러 왔습니다. 그 친구들이 일본에 올 때마다 사대주의자가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인즉 한국에는 없는 일본의 면면이 멋있어 보인다는 것이겠죠. 일전에도 일본에 유학 중인 한국 대학생으로부터 한국보다 벌이가 낮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 눌러 살고 싶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함께 일했던 여러 한국인들도 한국을 사랑하지만 지금의 한국 땅에서는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애국심이 넘치는 저로서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나라와 자신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왜 한국인의 자기 긍정감이 낮은가? 타인이 정한 가치관으로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경쟁하는 한국인. 그렇다면 우리 한국인의 자기 긍정감이 낮은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중 하나로 사회가 정한 가치관으로 타인과 경쟁하는 정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타인과 자신을 줄곧 비교하고 경쟁도 격심할 뿐더러 사회적인 압박도 강합니다. 애정을 담아 자기 비판을 하지만 한국인은 자신의 가치관을 키우기보다는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이상하리만치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달리 말하면 타인이 정한 척도, 사회가 정한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는 경향이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빈부격차가 심해질수록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이 늘게 됩니다. 이것이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로부터 강요받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척도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습관화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고 좋은 회사에 가지 못하고 결혼하여 아이를 낳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불행하다고 치부해버리며 일방적으로 강요된 가치관에 얽매이고 맙니다. 그리고 그 틀에 들어맞지 않는 자신을 가소평가해버립니다. 그런 사회로부터 강요된 가치관이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것, 강점을 주체적으로 신장시키는 자아실현의 중요성과 보람을 이 최고들의 일머리 법칙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메시지 중에서 특히 한국 독자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가치관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비로소 자신을 좋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차례요. 기본 중에 기본. 매일은 칼같이 답장한다. 글자 수를 조정하라. 일 잘하는 사람일수록 메모강. 인류의 메모는 피라미드 구조. 화이트보드의 달인이 되자. 자료는 심플하게 한 장으로. 시는 디테일에 있다. 맥힌 지식이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신뢰감을 주는 나만의 음색을 찾아라. 대화를 잘하려면 잘 듣자. 프레임워크. 뭐라고 하는 거죠?
로직 트리 따위 얽매이지 말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줄 아는 만담가가 되라. 책상, 가방의 정리 상태를 보면 업무의 생산성을 알 수 있다. 자신만 알 수 있는 이류의 정리. IQ 대 부침성?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엄격한 자기관리. 닭이 먼저인가 내가 먼저인가? 자는 동안만큼은 필기일치를 이기자. 시간 엄수는 협업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 시간 배분에서 결과의 자유가 시작된다. 역시 사람은 가꾸기 나름. 제대로 차려입은 파티 의상, 일생일대 승부처. 거칠애나 주위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자. 납득할 수 없는 돈은 땡전 한 푼 쓰지 않는다. 뚱뚱한 인류는 없다. 엘리트는 머리보다 몸에서 차이가 난다. 스트레스 충당금을 쌓자. 스트레스는 이월하지 않는다. 경제지 대신 만화를 읽는 엘리트들. 나만의 버전 2.0을 향하여. 남의 시름판에서도 최소 3등은 하라. 공부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기 개발 바보. 이기는 마음가짐. 위에서 시키는 업무는 당연히 재미없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생각한다. 멀리 내다보고 장기적 이익을 우선하라. 돌다리를 두드리다 못해 깨트리는 이류. 일의 질에 집착하는 사람만이 이긴다. 최고의 수준의 일에는 최고의 수준의 철학이 필요하다. 위기의식은 생존 본능을 일깨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감을 갖는다. 급여와 직급 이상의 일을 한다. 남들이 멈추는 곳에서 엑스트라 원마일. 회사에 유산을 남기자. 끝까지 해내는 힘. 사람을 향한 리더십. 운전기사는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 고개를 숙이니까 벼가 익는다. 신뢰야말로 리더십의 기본. 나쁜 소식을 먼저 전하라. 신뢰를 저축하라. 부하 직원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문화를 만든다. 부하 직원의 경조사는 만사를 제치고 생긴다. 부하 직원의 시장 가치를 높인다. 비용을 들여서라도 부하 직원에게 재미있는 일을 시킨다. 보이지 않는 공로에 더 큰 칭찬을. 상사의 눈이 곳곳에 있음을 알려라. 부하 직원을 데리고 그만둘 수 있는 사람이 크게 성공한다. 최고 경영진이야말로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한다. 윗선의 솔선수범이 조직의 사기를 좌우한다. 200명 중 200등이라는 최악의 평가를 받은 불량 상사. 차례가 꽤 길어요. 하고 싶은 일마저 선택과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 엘리트 트랩에 주의하라. 전직에 은퇴란 없다. 이기는 분야에서 승부한다. 무기력한 백수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까지 존재의식을 걸고 일한다. 원체험을 잊지 않는다. 전직이 아니어도 괜찮다. 높은 목표와 뜻에 사람, 돈, 사회가 따른다. 너도 나도 비정기업. 본인이 없어도 돌아가는 조직을 만든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 득을 보고 즐겁게 일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성공한다. 출가한 엘리트, 사랑을 찾아 떠난 엘리트, 돈의 수갑에서 벗어나라. 석가와 이구아노돈의 가르침. Now or never. 청춘은 영원하다. 자신을 자유롭게 하자. 인류인 나는 인류인 여러분을 하나로 잇고 싶다. 목차가 거의 책인 것 같네요. 이거 차례해 보면 그냥 뒤에 있는 내용들이 다 정리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머리가 좋은 것과 일을 잘하는 것은 달라. 말하자면 일머리라고 할까? 이렇게. 43페이지. 일을 잘하는 사람은 메모하는 습관도 남다르다. 완벽한 메모는 일에 대한 안도감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절대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메모의 중요성은 다들 아시고 있죠? 여기에 관련된 책들도 참 많고요. 그 다음에 62페이지. 좋은 대화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일방적으로 다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요구사항과 생각을 알아내어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라는 신뢰감을 얻는 것이다. 대화를 잘하려면 잘 듣자. 적극적인 듣기가 신뢰관계를 구축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70페이지. 세상에는 미워할 수 없는 성격이 최고의 무기인 사람이 있다.
타인과 따뜻한 관계를 만드는 힘이 학벌 IQ보다 우위하다. 일단 호감을 얻으면 그 사람이 멋진 이유만 거론되고 반대로 미움을 사면 그 사람이 무능한 이유만 도드라지게 된다. 따뜻한 인간관계를 구축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성공한 사람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고 한다. 포인트, 체크 포인트. 메일 오면 즉시 답장한다. 핵심만 간결하게 구조한다. 메모 강행이 놀랄 정도로 빈틈없이 메모를 한다. 훌륭한 메모는 피라미드 구조를 갖는다. 논의가 시작되면 화이트보드의 달인이 된다. 자료는 스티브 잡스도 놀랄 만큼 심플하게 만든다. 자료는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한다. 맥킨지 방식의 신봉자가 되지 않는다. 대화 복식 호흡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자. 일반적이고 지루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거 목차랑 거의 좀 비슷하죠? 체크 포인트도. 112페이지. 목표로 하는 것은 프로페셔널로서 당연한 본분이다. 자신의 노력만으로 어쩌지 못하는 경우도 숱하다. 불합리한 현실과 타협해야 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여 몸과 마음의 균형을 취해야 한다. 상사에게 지시를 받을 때도 어차피 상사가 지시하는 일의 30%는 의미가 없고 불쾌하며 화가 나기 마련이라고 처음부터 포기해 둔다.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할 때도 어차피 부하 직원은 지시한 일의 30%는 까먹어 버리거나 하더라도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체념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스트레스 충당금을 쌓아두면 일이나 사생활에서 불쾌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던 일이므로 부하 직원의 속을 썩히거나 상사가 부당한 일을 시켰을 때 당신의 분노의 태풍에 휩쓸리지 않고 태풍의 눈 속으로 담담하게 지나칠 수 있다. 정말 이렇게만 생각하고 행동하면 스트레스가 조금 덜하겠죠? 상사에게 지시받을 때도 어차피 상사가 지시하는 일에 30%는 의미가 없고 불쾌하며 화가 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체념하고 들어간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 학습 습관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한정된 지식과 경험만으로 승부하려 한다. 새로운 지식을 쌓지 않기 때문에 만나서 1시간 정도는 재미있는 대화가 가능해도 그 후로는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 그로부터 1개월 후, 1년 후, 아니 5년 후에 다시 만나면 전혀 발전을 느낄 수 없다. 오늘의 자신을 어제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변화하고 어디가 성장했을까? 매일 변화하기는 어렵지만 한 달 혹은 1년, 최악의 경우 10년이 지나도 전혀 발전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126페이지. 공부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기계발 바보. 승부는 아이디어보다 실행력으로 결정된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기계발 바보. 승부는 아이디어보다 실행력으로 결정된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실행하는 것이 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고 자기계발서에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들의 공통점은 언제까지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극받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하지만 그 감정은 그야말로 작심삼일에 그쳐 절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공부를 핑계로 실행에 옮기지 않는 자기계발 바보. 이런 자기계발 바보에게는 그렇게 자기계발만 하다가 끝내서는 안 돼요 라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다. 30대쯤 되면 그때까지 넓혀온 시야로 어렴풋하게나마 자신의 승부처가 보일 것이다. 두렵더라도 거기에서 리스크를 안고 첫 문을 박차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허구한 날 안이하게 공부만 하면서 큰일이라도 한양 뿌듯해하는 사람도 간혹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언제까지 공부만 할 셈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 아마 실행으로 옮기기를 주저하는 나약함과 태만을 핑계로 공부에만 집착하고 있다가 이류 자기계발 바보가 되어 있는 자신을 깨닫게 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공부한다는 핑계로 도망치지 말고 승부를 위해 행동하라. 공부한다는 핑계로 도망치지 말고 승부를 위해 행동하라. 책만 읽지 말고 공부만 하지 말고 이제 실행을 해야 되겠죠. 체크포인트. 아침 기상, 시간 엄수, 우선순위, 복장, 건강, 스트레스, 학습 습관, 마무리 칼럼. 200페이지. 부하 직원의 경조사는 만사를 제치고 챙긴다. 젊은 투자은행가인 구스다 씨는 평소 미소가 끊이지 않는 온화한 성품에 절대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법도 없고 협동심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상사에게는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다소 무리라고 생각되는 일도 지금까지 거의 들어주었다. 그런 구스다 씨가 상사의 휴일 출근 명령을 거스른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날은 상사도 알고 있는 자신의 결혼식 당일이었기 때문이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처럼 부하 직원의 인생에서 더없이 중요한 날 일을 시키는 정신 나간 상사도 일부분 존재한다. 그렇죠. 저도 이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유명한 싱크탱크에서 활약하는 한 친구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회사에 사유서를 내고 고향인 규슈에 가려고 했더니 새로 부임한 부장이 나는 옛날의 아버지의 임종보다 이를 선택했다. 그것은 당연하다. 라는 취지의 메일을 임원들을 포함한 회사 직원들에게 보냈다고 한다. 그 후 얼마 안 있어 그 신임 부장은 자천되었다. 가족의 죽음이라는 중대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부하 직원의 휴가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원들에게까지 메일을 보내 자신의 부족한 판단 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 원인이었다. 이 책은 조금 짧게 끝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계발책을 많이 보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뭔가 되게 특별한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좀 다른 얘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최고들의 일머리 법칙, 글로벌 엘리트들에게 혼나면서 배운 성공 일습관인 것처럼 이거는 좀 큰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요. 글로벌 엘리트.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한번 읽어보기에는 괜찮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계발책들을 좀 많이 읽는 편이에요. 다른 책들에 비해.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막 색다른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다른 책으로 다시 오겠습니다.